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CPI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는 FOMC, 금리 결정도 있는, 빅 이벤트가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CPI나 FOMC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오히려 8월에 있을, 저는 잭슨 홀이, 의미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업데이트된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도 상당히 우려스럽죠. 어느 정도 지금 CPI도 기대치만큼은 나올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앞에 3자를 찍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모습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시장 금리를 넘어서는 초장기물 금리의 경우에는 계속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부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8월은 보통 이제 잭슨홀이 열리죠.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라든지 재무장관, 주요 경제학자들이 참여를 하는 심포지엄이라 관심을 많이 갖죠, 시장에서는. 근데 사실 올해 8월의 잭슨홀 회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7월 달까지는 CPI가 어느 정도 기저효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줄어드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는 게 이제 시장 컨센이고요. 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코어 물가는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가 확대되고 있죠.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7월 이후에 물가 둔화 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즉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여전히 물가 목표치는 2%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목표치를 올리자는 상향 주장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FOMC 이후에 8월에 있을 잭슨홀 미팅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목표 물가 2% 상향 조정에 대한 이슈, 논의, 이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데요. 이게는 목표 물가제를 바꾸자는 논쟁은 이 장기채 투자에 있어서 매우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지금도 여전히 학계에서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이슈라는 점에서는 잭슨홀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논의가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2017년 자료인데, 꾸준히 대두가 되던 주제였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설문조사, 경제학자들, 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서 2%를 4%까지 높이는 거에 대한 영향에 대한 서베이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파월의 입장, 연준의 공식적인 입장은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 상향 조절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속적으로 관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쉽게 변경될 만한 주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워낙에 다른 생각과 주장을 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뉴욕 연은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좀 낮아졌습니다. 이 파란 선이죠.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1을 기록을 했고, 전월보다 0.3%포인트가 감소를 했죠. 이 수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년 만에 지금 2년이죠.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가장 낮은 그런 수준까지 단기 인플레이션 전망은 떨어졌고요. 보시면 21년 5월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상당히 내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보시는 것처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2년 8월부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2.7을 기록을 했죠.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미시건 대학이 조사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있습니다. 참고로 미시건이 발표하는 소비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은 월 2회 발표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예비치, 두 번째는 확정치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렇게 한번 튀었던 경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상당히 높아서 화들짝 놀랐던 경험이 있었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을 찍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예비치였습니다. 이후 확정치, 수정치에서는 3.1인가요? 그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당시 예비치라고 해도 시장이 주는 파급 효과는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 미시건 대학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1입니다. 직전 달이 3.0이었으니까요. 이거는 예비치고 3.0이었으니까 0.1%가 또 높아진 것입니다. 이 그래프로 보시면 이때 잠깐 튀었던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3.1이라는 수치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숫자고요. 지금 2015년부터 보시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뉴욕 연은이 조사를 한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시건대가 조사한 기대 인플레이션 모두 대체적으로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지만 특히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통화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 기대치인데 이 부분이 연준의 목표 기대치죠. 인플레이션 2%를 넘어서는 모습으로 자꾸 이렇게 꾸준히 잡히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지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라고 관련 논문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대가 대체적으로는 과거 지향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으로 결국에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중심으로 기대가 형성이 된다. 이 부분을 놓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의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 주장을 통해서 통화정책 당국이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는 시기에는 일반인들의 기대 심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통의 부분도 강조했던 그런 논문인데요. 몇 가지 결론적인 부분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할 때 높은 지속성을 보인다. 따라서 보시면 과거 물가 상승률에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한번 높아진 물가가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지표를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고 또 하나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변수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빠르게 변동되는 유가라든지 기타 다양한 금리, 경기 상황 등을 빠르게 반영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한데 한마디로 여러 가지 예측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관련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자라는 게 주제였고요. 그래도 이렇게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시할 만한 그런 숫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제가 신경 쓰는 지표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그런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되면 결국에는 잭슨홀에서의 이슈, 아까 말씀드린 목표 물가제 2%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이슈는 지금 불거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연은이 발표한 자료 중에 또 하나 이제 임금 상승 기대율도 조금 의미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뉴욕 연은의 조사를 보면 근로자들의 1년 후 소득이 지금 2.8%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다행스러운 것은 미비하긴 하지만 이 부분입니다. 지난 4월까지는 한 5개월 정도가 계속해서 한 3.0으로 집계가 됐다가 이번에 좀 다소 0.2%포인트 정도 감소한 게 잡힌 거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의 위치가 예전의 시계열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 한번 살펴봤고요. 더불어서 부분이
꾸준히 이어져서 잭슨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목표 물가 상향제에 대한 이슈로 큰 흐름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제가 따로 정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보기에 링크 한번 달아놓겠습니다. 보시고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8월 잭슨홀 또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 학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이슈가 불거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